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공통영어 2, 미래행김 2과 교과서 본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룰 문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동사의 have pp, 완료형을 붙여놓은 형태, 조동사 have pp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should 특별용법. 이 should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법이라고 해서 should 특별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보시면 Light up dark patterns. 다크 패턴을 밝히기라는 뜻이에요. Light up 하면은 밝히다, 밝게 환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다크 패턴은 아래서 설명을 하겠지만 다크 패턴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Have you ever bought something online? 자, 너 온라인으로 뭔가를 구매해 본 적 있니? 자, have you ever pp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현재 완료 용법이겠죠? Have you ever pp 뭐뭐 해본 적 있니? 경험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ever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경험 용법으로 사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bought 구매해 본 적 있니? 뭘 구매해요? something 무언가를 어디에서? online. 자, 온라인은 온라인에서 또는 온라인으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after ing가 들어가 있죠. 뭐뭐한 후에, 뭐뭐한 다음에가 되겠죠. seeing, 보고 나서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봐요? a message, 메시지를 보고 나서. 자, 어떤 메시지? such as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마치 like랑 같이 쓰이는 거죠. like처럼. such as hurry, one item left. 서두르세요. 하나 남았습니다. 와 같은 요런 메시지를 보고 나서 넌 온라인으로 뭔가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가? 자, even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 확인해 볼게요. 뭐뭐 한다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하지만 한다 해도 자, 비록 뭐 한다 해도 주어 동사가 이끌어지는 접속사고요. You didn't intend to buy it. 너가 그것을 살 작정이 아니었어도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intend는요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intend 플러스 투부정사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it 요거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something이 되겠죠. 그 무언가를 살 작정이 아니었는데도 하나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고 너는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구매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요거 뜻 한번 적어 두겠습니다. inten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작정이다. 내지는 뭐뭐 할 의도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or 아니면 have you ever felt rushed into making a purchase? 너는 자, 일단 요거 구문을 보셔야 돼요. feel rushed into 명사 또는 ing를 붙이면 성급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구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feel pp에다가 rush into ing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은 보는 겁니다. Have you ever felt? 너는 느껴본 적이 있니? 성급함을 느껴본 적이 있니? into. 그래서 뭐 하도록? making. 만들도록. 자, 그런데 만들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인 게 아니죠. make의 목적어가 a purchase인 경우에는 구매를 만들다라고 우리 하지 않으므로 구매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making a purchase. 자, 뭐 때문에? Because of a limited time offer. 자, limited time 하면은 시간 한정. 뭐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offer는 제한이라는 뜻인데 구매 제한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한정 수량, 오늘 12시까지만 판매, 뭐 요런 거 인스타 광고에서 많이 본 적 있을 건데. 자, 한 가지 더. because of는 우리 전치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씁니까? 명사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offer가 되겠죠. 다음, if you have. 네가 자, 위에서 질문 두 개 했죠. have you 맞죠? 그래서 if you have 너가 그런 적이 있다면 이라는 말이겠죠. 그런 적이 있다면 then 그러면 you may have fallen 너는 fallen 빠졌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자, 일단 요 문장 해석하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may have falle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y have fallen 다음에 보시면은 pray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fall, pray to. 무엇에 먹이가 되다. 자, pray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먹이라는 뜻이 있어요. to는 뭐뭐의가 되겠죠. 누구의 먹이가 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크 패턴의 먹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여기서 먹이는 피해자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ll prey to 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의 피해자가 되다.
그리고 may have fallen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요것이 지금 이과의 핵심 문법이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공통적으로 지금 어떤 말이 보이죠? 과거의 상황. 여기도 과거의 상황, 과거의 상황, 과거의 상황, 과거의 보이시죠? 자, 여기서 have pp는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have pp는요, 과거를 나타냅니다. 과거. 선생님, 과거 동사를 쓰면 되는데 왜 have pp를 쓰나요? 자,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을 쓰기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 동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계속 동사 원형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have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녀석을 여기다 세워두고 과거의 의미를 가진 pp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구나. 자, 이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분사, 그 중에서 과거 분사이죠. 과거 분사는 의미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동, 두 번째는 완료, 자, 세 번째에 바로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동사가 언제나 존재를 하죠. 그래서 과거 동사를 써도 가능한, 문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과거 동사를 1순위로 무조건 써야 되고요. 자, 그게 안 되는 순간 다른 녀석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pp가 과거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pp는 수동도 완료도 아니에요. 그냥 과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조동사 플러스 현재 완료라고 하면은 솔직히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조동사 다음에 현재 완료가 쓰였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완료형까지는 괜찮아요. 왜? 형태만을 언급을 한 거니까. 하지만 조동사 다음에 현재 완료를 썼다라고는 하시면 안 돼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왜냐하면 현재 완료를 썼다라고 하면은 현재 완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과거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연히 형태가 똑같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have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pp의 그 의미가 과거 동사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뜻이 있죠. 뭐 will이면은 뭐뭐 할 것이다, may면은 할지도 모른다. 거기에다가 과거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했을지도 모른다, 할 수 있었는데, 했을 수도 있다, 뭐 했음에 틀림없다, 했을 리가 없다 등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ould have pp. 자,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이라는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고요. 그랬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을 것이다. 그렇지. 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약간은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이거는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맞죠?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써요? if 주어 had pp 그리고 주절 어때요? 주어 우, 구, 슈, 마 그 다음에 have pp 쓰잖아요. 요 형태랑 완전히 일치하죠? 그래서 가정법처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과거의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would have pp입니다. 이걸 실제로 발음을 하거나 여러분들 듣기 시험 칠 때는 would have 이렇게 나올 거예요. would have, would에다가 have를 축약을 한 거죠. would have 이런 식으로 would에다가 would have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could have pp입니다. could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또는 했을 수도 있다. 과거에 과거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기회, 상황이 있었지만은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쓰는. 근데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영작을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나와 있는 거를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딥하게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다 쓴 건데 요 부분 굵은 표시한 거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돼요. 능력이나 기회,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 can not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can not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도 사용이 되죠. 그 친구를 과거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했을 리가 또는 였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과거의 상황에 대한 부정의 추측, 그런데 그 부정이 완전 확신에 가까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그때 그랬을 리가 없다. 과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must도 can not의 반대말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 must는 해야 한다 아닙니까? 맞는데 must 다음에 have pp를 붙였을 때는 해야 한다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must가 가진 두 번째 뜻, 뭐뭐임에 틀림없다. 요거를 쓴 겁니다.
임에 틀림없다. 요거를 이제 또 have pp와 같이 써서 과거를 나타내도록 하면 했음에 또는 였음에 틀림없다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 100%다, 걔는 뭐 무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cannot과 must have pp는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본문에 나왔던 may have pp 또는 might have pp입니다. 자, 우리 과거를 나타낸다고 해서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쓸 필요는 없어요. 위에 보이죠? cannot 안 썼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may랑 might는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해석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나 뜻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이랬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또는 상태였다면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상황에 대한 이 must나 cannot보다는 좀 약한 추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should, 요 두 녀석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should pp, should have pp입니다. 자, 여기서는 뉘앙스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 뭔가를 했어야 됐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이런 거 있죠. 자, 거기다가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should not have pp. 자, 그럼 얘네끼리 줄어들어서 shouldn't 라고 발음합니다. shouldn't have pp,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해버린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일, 한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핵심 문법이니까 무조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필기하기 이전에 화면을 캡처를 하시든 해가지고 또 따라 쓰시든지 해가지고 무조건 요거는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if you have, then you may have fallen. 너는 빠졌을지도 모른다. 근데 여기서 fall이 빠지다가 아니라 그랬었죠. 뭐의 희생양이 되다, 피해자가 되다. 너는 뭐의 희생양이 됐을지도 모른다. 다크 패턴의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다크 패턴을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Dark patterns are manipulative designs on websites and applications. 까지 먼저 해볼게요. 자, 다크 패턴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manipulative, 조작적인, 핵심적인 단어예요. 조작적인. 철자도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써보셔야 됩니다. manipulative, 조작적인 디자인. 어디에? 웹사이트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자, 이렇게 해서 또 대시 열려 있죠. 괄호를 미리 쳐놨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디자인즈가 되겠죠. 슉, 선행사는 디자인즈입니다. 정확히는 manipulative designs가 되겠죠. 조작적인 디자인은, 자, 구문 먼저 보겠습니다. trick A into B, A를 속여 B 하게 하다. 자, in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B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면 당연하게도 ing가 들어가겠죠. 요거 예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users, 사용자들을 뭐하도록 하는? making, ing 들어갔죠. 자, 그리고 make purchase가 아까 위에 뭐였어요? 구매하다였었죠. 이번에는 make decision, 결정하다입니다. 그런데 그냥 결정이 아니라 무슨 결정? unintended. 자, intend가 뭐였어요? 뭐뭐 할 작정이다, 의도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intended 하면은 의도된, unintended 하면은 의도치 않은이 되겠습니다. 단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뭐하는? trick, 속여서 누구를? users, 사용자들을 into, 뭐하게 하는? making unintended decisions, 의도치 않은, 원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조작적인 디자인을 바로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다크 패턴의 정의를 본문에서 찾아서 쓰세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써주시면 돼요. 한글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these deceptive practices often have consequences that cause financial damages to the users. 자, these deceptive practices, 이 기만적인, 자, deceptive 하면은 속이는 이런 뜻입니다. 기만하는, 기만적인, 이 속이는 관행들, 사용자들, 소비자들을 속이는 이런 관행들은 often have consequences. 자, have consequence라고 하면은 결과를 가지다입니다. result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어떤 결과인지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 꾸며주죠. 어떤 관계요? 어떤 결과요? cause, 일으킬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뭘 일으켜요? financial damages, 재정적 손해가 되겠죠. financial은 재정적인이란 뜻입니다. damage는 손해. 재정적인 손해를 누구에게? to the user, 사용자에게 입힐 수 있는 관행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크 패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 widely used dark pattern is a
is the practice of forced continuity. 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widely used. 자, used 하면은 사용되는 이 되겠죠. widely라는 부사가 붙었으니까 널리 사용되는이 되겠습니다. 이 널리 사용되는이라는 형용사가 다크 패턴을 꾸며주고요. 널리 사용되는 다크 패턴은 is the practice, 관행입니다. 이거를 뭐 행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위. 무슨 행위? forced continuity. 자, 중요한 단어겠죠. 자, forced 하면은 강제된, 강제요? 뭐야? 강제된. 그리고 continuity는 원래는 뭐 연속성, 연속체라는 뜻인데 이제 연속 결제라는 뜻입니다. 강제적으로 연속해서 결제되게 하는 것이 또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comma which 이런 것도 이제 문법으로 충분히 나올 만하지요. and is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선행사는 뭐예요? 당연히 forced continuity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단수이기 때문에 더 앞에 있는 practice로 선행사를 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orced continuity, 강제 연속 결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require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to 부정사일 것을 요구하다 라는 해석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users,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있어요? pay,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뭘 지불해요? membership fee, 멤버십 요금이겠죠. 자, 뭐 이후에 after a free trial ends, 뭐한 후에. 요거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네요. 주어가 free trial이고요. 그리고 목적어는 ends입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후에 멤버십 요금을 유저가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그 강제 연속 결제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다크 패턴의 예시로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본 적이 있었죠. 뭐 무료 체험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해놓고 결제 정보를 등록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주일이나 3일이 끝나는 순간 바로 결제가 되어버리죠. 한 달치, 뭐 1년치 이런 식으로. 자, 그렇습니다. 다음 볼게요. companies, 회사들은요. 지금 요 글에서 나오는 회사는 우리 소비자의 약간 뭐랄까 악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회사들은 deliberately, 자, 중요한 부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또는 일부러. deliberately. 자, 같은 말로는 요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intentionally, 아까 의도였죠. 의도적으로 또는 on purpose, 일부러. purposely 해서 일부러 같은 뜻입니다. 회사들은 고의로 avoid ing, 뭐뭐 하는 것을 피합니다. 자, 우리 avoid는 ing와 같이 쓰고요. 자, 동사 1번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 2번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미리 한번 표시를 해 둘게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void informing. inform이 뭐예요? 정보를 알리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users, 다동사예요. 바로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유저들에게, 자, 뭐에 관하여? about the end of the free trial period.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자동 등록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료 체험 기간이 3일 또는 7일일 때 뭐 무료 체험 기간이 마지막 날입니다. 뭐 내일이면은 결제됩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지. 바로 결제가 되게끔 사용자가 까먹게끔 일부러 그렇게 한답니다. 일부러. 요거 중요합니다. 내용상. 이거 뭔가 반대말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accidentally.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옵니다. accidentally는 모르고 뭐랄까 저거 뭐라고 하지? 반대말이 뭐죠? 실수로 아니면은 우연치 않게 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ake the cancellation process complicated. 자, 뭐를 뭐하게 만든다? 구조만 잘 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make, 만들어요. 무엇을? 목적어를. cancellation process를 목적격 보어 complicated 하게. 그지? 밑에 설명 잘 나와 있죠? 오형식 동사이고요. 목적어인 취소 과정을 complicated,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자, complicated는 복잡한이라는 형용사고요.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cancellation은 취소고요. process는 과정입니다. 합쳐서 취소 과정을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거나 무료 체험 period, 기간의 end, 끝에 대하여 유저들에게 inform, 정보를 주는 것, 알리는 것을 avoid, 피합니다. 일부러 이 자식들이. 자, inform, 뭐 정보를 주다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알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음, as a result, 그리고 그 결과로서 users, 사용자들은 have to pay membership fees. 뭐 해야 된다? 멤버십 요구를 have to pay, 지불해야만 한다. 자, have to 표시하겠습니다. 요거 무슨 말입니까? must, 해야 한다가 되겠죠. 또는
should 정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even if 나왔네요. 접속사. 비록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아까 앞에서 봤던 even though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다 할지라도 they 사용자들이 no longer 발음 이상하죠. 자, 더 이상은 뭐하지 않다고 해도 want to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뭘 사용해요? the service 그 서비스를 더 이상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멤버십 비용을 have to pay 지불하게 됩니다. 지불해야 합니다. 자, 다음 다크 패턴 보도록 합시다. Another common type of dark pattern. 또 다른 흔한 종류의 다크 패턴은 is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로 알려져 있냐면요. hidden fees, 숨겨진 비용. 말 그대로죠. 숨겨진 비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is design, 이 숨겨진 비용이라고 하는 다크 패턴 디자인은 suddenly adds extra fees. 갑자기 adds 뭐합니까? 더합니다. 뭘 더해요? extra fee, 추가 요금을 더합니다. 언제요? 자, 우리가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할 때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스텝이랑 같이 쓰죠. at the last step,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의 단계에서 갑자기 추가 요금을 추가합니다. 자, 어떤 단계? of, 뭐뭐의 단계가 되겠죠. The ordering process, 주문의 과정. 오더링 하면은 주문이고요. process는 과정입니다. 주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의 요금을 갑작스럽게 더합니다. 숨겨진 비용이라는 이 디자인은. 자, 그리고 우리가 휴대전화나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뭐 태블릿 같은 이런 전자기기에서 보는 사이트 페이지 있죠? 그때는 우리가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on the page라고 하죠. on the final page, 계산을 할 결제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consumers are surprised. 소비자들은 뭐합니까? are surprised. 놀랍니다. 왜 놀래요? to discover, 알게 되어서 놀랍니다. 자, 우리 surprised라고 하는 감정이랑 관련된 형용사를 사용을 했죠. 감정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붙이면은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으로 쓰입니다. 뭐뭐 하게 되어 놀라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알게 되어서 놀라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additional charges, 추가적인 요금. 자, 차지는 요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발견하게 되어서 놀랍니다. such as,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shipping, 배송, 또는 processing fees, 처리 요금. 처리 요금을 내가 뭘 처리한다고? 그래서 배송이라던가 아니면은 처리 요금과 같은 그런 추가적인 요금을 발견하게 되어서 놀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추가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 선행사는요 앞에 있는 additional charge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위치는요 and them인데 여러분들 them이 지금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전 페이지에서 마지막에 봤던 것은 and 다음에 바로 주어 역할로 it을 넣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바로 동사 나왔죠. 그러면 뭐가 없다는 뜻이요? 주어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게 선행사를 한 단어 대명사 it으로 가져와서 이 자리에다가 주격으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치의 선행사가 additional 차지고요. 위치절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절 내에서 이 친구는 add의 목적어가 비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the seller라고 하는 주어가 이미 주어 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위치는 and 플러스 day로 바뀌어가지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day는 어디 들어간다? 목적어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day가 목적어에 들어가면 them이라는 목적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꿨을 때 이런 거 이제 서술형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And the seller has added them to increase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가적인 요금은 the seller, 판매자가 has added, 더해 놓은 거예요. 현재 완료를 썼죠. 더해 놓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요. 뭘 증가시켜요? The final cost of the order. 주문의 마지막 최종 비용, 최종 요금이 되겠죠. cost는 비용, 최종 비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판매자가 더해 놓은 겁니다. 되셨나요?
자, 눈 깜짝할 새 벌써 이 다크 패턴 두 가지를 봤고요. 자, 요 강의는 제 계획상이면 총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강의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